안녕하십니까. 우주자원 개발에 앞장을 서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경자입니다. 2026년 대망의 우주자원 경제시대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주자원 개발 임무를 목표로 K달 현지자원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자원을 확보하고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면서 우주자원 산업 역량을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가 아르테미스 국제협력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며, 이제 우리는 국내 우주자원 개발 센터의 구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할 때입니다. 왜 인류가 지금 우주자원을 강조할까요? 인류는 지구를 넘어 달을 전지기지 삼아 화성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태양계에서 생명 존재가 확실시 여겨지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진출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를 떠나 지구 궤도에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 표면에서 현지 자원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달 표면에서 장기적인 생존 기술을 터득하고 인류의 거주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토대로 인류는 화성 표면에서의 인간의 장기적인 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과 토성까지도 인류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우주자원은 바로 달, 화성, 소행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넘도록 달, 화성, 소행성을 가장 많이 탐사해 왔습니다. 인류는 이제 행성 표면 탐사 시대를 넘어 행성 자원을 현지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물을 활용하고 헬륨3을 지구로 가져와 핵융합 연료나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화성에선 물과 강물을 채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자 공급 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그래서 인류가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행성의 경우에는 희귀금속을 채취해 첨단 산업에 요구되는 자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볼 수 있는 달에 있는 자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은 크게 고원지역, 바다지역, 그리고 극지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자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에는 현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극지지역의 물, 휘발성 물질, 그리고 희귀원소, 광물 자원,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필요한 달의 기한용 자원은 바로 헬륨3입니다. 달 자원 중 가치가 높은 헬륨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개봉된 영화 더 문은 달에서 헬륨3을 채취하여 인공지능 AI와 단둘이 살아가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사실요. 죄송합니다. 헬륨3은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주목받는 미래 에너지 자원이자 양자 컴퓨터, 극저온 검출기,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등에 사용되는 극저온 냉각 기술에 활용되는 희귀 물질입니다. 지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 미국의 우주자원 기업의 인터룬이라는 그런 기업들은 달에서 헬륨3을 채출해 지구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9년을 목표로 초기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0톤 규모의 헬륨3이 확보될 경우에는 미국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십 개의 대규모 화석 연료 발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달에서의 헬륨-3의 채굴 역시 아직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화 생산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소행성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행성은 그 자체가 우주 자원입니다. 인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치로운 소행성을 활용할 것입니다. 소행성은 탄소질, 규산염질, 그리고 금속질로 구분합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 크기는 대부분은 1km보다 작고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 자원의 중요한 것은 백금속이나 니켈 등 금속형 소행성들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전자산업, 촉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기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우주에서 직접 채굴해 우주 인프라 건설인 위성이라든가 우주 정거장, 그리고 연료 생산 등에 사용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행성 채굴은 기술적, 경제적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아직 초기 연구에는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소행성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행성 가치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발견된 3554 아문의 경우에는 2.8km 정도로 크지만 철이라든가 니켈, 코발트와 지구 희귀금속을 고려하면 약 20조 달러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2경 6천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최근 소행성 채취를 목표로 하는 에스트로4G라는 이런 산업체는 미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소행성을 지구 가까이 끌어오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근접 소행성이나 소행성 표면에 바위 조각을 내서 지구 달 공간인 시스루나 스페이스나 달 궤도로 가지고 와서 채굴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행성 탐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전자기파의 파장 대역을 활용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길거나 또는 짧은 영역을 사용하여 이런 경우에도 행성 탐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 표면뿐만 아니라 은하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먼 거리에서 탐사를 합니다. 우주 탐사의 기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탐사는 행성 궤도에서 그리고 행성 표면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우주 탐사와 연계된 과학 기술은 행성 지질학, 원격 탐사, 그리고 분광 분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의 적용 사례를 보면 화성의 경우에는 X선, 감마선, 중성자, 레이저, 반사도 스펙트럼 같은 화성 표면의 모습을 차례로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행성 탐사는 궤도에서 또는 행성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지구 궤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 탐사 기술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는 달 원소 분포 지도와 우주 방사선 환경과 그다음에 감마선 폭발 같은 우주 사건을 조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km 상공에서 저희가 측정을 해왔고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는 중요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보면은 최근 달 표면 글로벌 중성자 지도를 작성을 했고 달 토륨 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달 중성자 지도는 달 표면에 있는 물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어느 지역에 상대적으로 물이 더 많은지를 밝혔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르테미스 착륙 후보 지역의 하늘색 부분이 지금까지 물이 많은 곳으로 추정이 되었고,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는 오른쪽에 더 상세한 물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학계에 아주 큰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자원탐사 로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저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원탐사 로보입니다. 저희는 먼저 자원탐사용 탑재체들을 개발을 해서 특히 감마선 분광기, 그리고 중성자 분광기, 그리고 레이저 분광기를 개발해서 달과 화성으로 보내기 전에 지구에서 지상 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리고 석탄 광산 시연 장소에서, 그리고 저희는 정선 예민학과 같은 1km 지하에서 탑재체들을 싣고 성공적인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해 저희는 달로 보내는 탑재체를 비행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 탑재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면이고요. 이거 먼저 하실까요? 네, 정면이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정면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정면이고요. 요 오른쪽에 약간 알루미늄 색깔로 보이는 것이 바로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의 비행 모델이 아닌 그 전 단계 기술 인정 모델이고요. 우리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달로 보내고 하나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그 오렌지 색깔은 감마선과 중성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탑재체를 개발해서 이것도 달로 보내는 준비와 그다음에 화성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액선 분광기랑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원소를 조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1.5m 거리에서 토양이라든가 모든 암석들을 계속 쏘면서 적어도 한 동전 크기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을 조사하는 하이드로진, 그리고 광물들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로 가는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한 3km 정도를 되는 그런 탑재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마선 분광기와 중성자 분광기는 약간 1m 정도, 그다음에 1m의 넓이로 스캔을 하면서 자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소라든가 광물, 물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탑재체를 가지고 달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소행성에서 저희가 자원 개발을 하기 전에 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봇은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달 글로벌 경쟁의 중심을 살펴볼까요? 달 글로벌 경쟁의 중심은 달 표면에서 임무의 증가와 달 현지 자원 활용의 증가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우주자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우주자원 주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 시급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 현지 자원 활용 핵심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 현지 자원의 주요 영역은 우리가 자원을 궤도나 표면에서 조사하고, 또 자원을 획득을 하고, 자원을 처리하고, 또한 자원을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것,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현지에서 건설을 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도전은 2026년 현재부터 2045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자원 경제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달에서의 현지 자원 개발은 화성 현지 자원 개발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야 할 때이며, 2040년에는 달 경제기지의 구축, 그리고 2045년에는 독자적인 화성 착륙선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를 반세기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물을 찾고 거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 탐사를 준비해왔으며, 이러한 모든 연구는 미래 유인 탐사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나사는 유인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오늘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오늘 심장이 두근거리는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나사는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은 임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3단계에 걸친 기술 개발로 달 기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3, 4, 5 미션 및 이후 미션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달에서의 장기적인 생존과 기술 개발은 화성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자원 시대의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첫째, 달로 귀환하는 임무가 있고, 둘째는 달에 가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셋째는 달과 함께 우리가 진화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검증되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으로 진출하는 위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자원 탐사의 임무는 과학, 산업, 국가적인 전략을 연결시키는 핵심 영역임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로봇, 인간, 협력형 우주 산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기적인 우주 탐사의 임무가 시작하고 달 현지 자원과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는 우주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류의 달, 화성, 현지 자원 활용은 우주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달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는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고 인류는 드디어 로봇과 우주에서 공존하며 달과 화성 표면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